자, 25번 문제 다시 한번 설명 시작할게요. X킬로미터의 도로를 인라인 스케이트로 처음에는 전체 거리 X킬로미터. 처음에는 시속 8km/h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A 시간 동안 달린다고 했고요. 남은 거리는 10km/h로 달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전체 걸린 시간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표를 채워봅시다. 이 상황, 8km/h의 속력으로 A 시간을 달리면 8A만큼의 거리를 걷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동한 거리가 8A인 거고 나머지는 X-8A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남은 거리를, 맞죠? 남은 거리가 X-8A고요. X-8A는 어떤 속력으로 가요? 이 구간은 10km/h의 속력으로 가요.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얼만큼이에요, 이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나와주면 되겠고, 이렇게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이 분수식 더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A와 10분의 X-8A를 더하면 통분해서 10, 분모 10으로 만들어주고요. 10A 더하기 X-8A니까 10분의 2A 플러스 X예요. 얘가 전체 걸린 시간이에요.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비슷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고요. 자, 절대값 문제가 나오네요.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5래요. 쉬운 문제네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절대값 2A 대신에 마이너스 6, 3B 대신에 플러스 15, 9. 절대값 9니까 얘는 그냥 5 곱하기 9에서 45. 앞부분에서 45 만들어주면 됩니다. A-2B는 어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3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13이니까 그냥 13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앞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6이 있는 거. 45 마이너스 6 곱하기 13에서 45 빼기 45 빼기 78.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직. 자, 2번 문제 지금 대입해서 문제의 식의 값 구해보도록 하세요. 1번 문제에서 어떻게 풀 거예요? B 플러스 C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거를 A랑 곱하고 거기에서 A, B, C 세 개의 숫자 곱한 거를 뺀 다음에 그 전체 과정을 3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렇죠? B 플러스 C는 몇이에요?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7이고 그럼 B 플러스 C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7을 제곱하는 거니까 49 나오는 거고 A 곱하기 3 곱하기 49는 147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49 곱하기 3은 50 곱하기 3보다 3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3이 49개 있는 거는 3이 50개 있는 것보다 3만큼 작을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50이 아니고 147이다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ABC는 몇입니까? BC가 10이니까 ABC는 30이고 그럼 147-30이니까 분자는 117 될 거고요. 분모에 3 있어요. 3분의 117 답으로 쓰기 전에 117이 3으로 나눠 떨어집니까?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배수 판정법에 의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7은 9네요. 그러니까 얘는 3회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39회요. 나와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2번 문제를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계산 순서를 보시면 얘를 절대값 B-C로 나눠줄 거고요. 그쵸? 여기부터 하자. 그럼 이것까지만 하자. 알겠지? 자, 분수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 무조건 분모를 먼저 쓰시고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분모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분모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B 곱하기 C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3BC는 마이너스 6 곱하기 3 마이너스 18 나올 거고 B제곱은 4고요. C제곱은 9니까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5 나올 거예요. 그치?
다음에 절대값 B-C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고 절대값 B-C는 5겠네. 얘를 나누기 5 곱하기 5분의 1 할 거야. 여기는 당연히 그냥 18분의 5로 생각을 할 거고요. 맞죠? 그러면 18분의 1 된 거고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2 곱하기 a제곱분의 c에서 18분의 1을 빼주면 됩니다. 그쵸? 사실 이게 선생님처럼 쓰면서 하면은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치? 좋아. 자, 2a제곱이면 그러면 분모는 그냥 2가 될 거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2a제곱은 2 곱하기 a 곱하기 a야.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그냥 2야. 분자에 있는 c는 그냥 3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분의 3, 최종적으로 2분의 3 빼기 18분의 1 나오면 18분의 27 빼기 1, 18분의 26 답은 9분의 13이에요. 나와야 돼요. 알겠어?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어? 시험 볼 때 따로, 집에서 숙제할 때 따로가 아니야. 알았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한 번에 이 문제를 맞추겠다라는 좀 각오랑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간단히 하여라. 여러분 얘는 곱하기 6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치? 분수의 형식 그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될 거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18분의 5 될 거고요. 그러면 3분의 1x랑 마이너스 2분의 1x는 동류항이야. 그치? 그러면 6분의 2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x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랑 플러스 18분의 5 그러면 더하기 18분의 요거를 18분의 마이너스 12로 계산하고 플러스 5 하면 빼기 18분의 7이에요. 나와주면 1번 문제 간단하게 계산됐네요. 그쵸? 자, 얘는요, 역시 6으로 통분을 해줘야겠네요. 6분의, 얘는 6분의 몇 된다? 야, 다 음소거 하지 말고. 자, 6분의 6x 될 거고, 다음 거 분모 6으로 통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도 3, 분자에도 3, 3 그런데 우리는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3,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분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6y 플러스 6y 나올 거고요. 뒤에 거는 분모 6으로 나눠놨으니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분배해야 5x 됩니다. 플러스 y 마이너스 5x 플러스 y. 자, 동류항을 봅시다. 6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니까 6분의 3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2x 되고요. 다음에 y, 6y, y. 그러면 7y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분수를 이렇게 써놓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얘가 마이너스 6분의 2x 더하기 6분의 7y랑 똑같은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쓸 거면 약분이 되는 부분은 약분을 해서 쓰셔야 될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네. 자, 간단히 하나 3번 문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 뭐겠어? 마이너스 2분의 1x 분배하면서 여기에는 분배하고 여기에는 분배 안 하고 마이너스 분배, 부호 분배하는 거. 계산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윤진아 그만 풀거려. 수업 순서 봅시다. 이거 분배할 거고 요거 분배한 다음에 중괄호 계산할 거예요. 분배표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4분의 1이 분배가 되는 건데 얘들아 먼저 그래. 자, 그러면 4분의 3x-5랑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냥 아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얘가 4분의 2인 게 되는 거니까 4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한 번에 할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8 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들어오면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2 분배를 해야겠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이에요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요만큼 끝난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거 마이너스 8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쵸? 그 결과가 2x-1이니까 얘는 앞에 거 간단하게 해준 다음에 그냥 덧셈 처리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앞부분은 5분의 12 마이너스 8x 나오는 거고 여기다 2x-1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통분, 5분의로 통분해서 10x 마이너스 5 할 거고요. 5분의 동류항 2x 10이랑 마이너스 상수 동류항 플러스 7 나와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다음 볼게요. 역시 그냥 이거는 하나하나 계란 양파 껍질 까듯이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부터 볼게요. x 마이너스 15분의 1이 분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그러면 x 1차 동류항 5분의 4x 플러스 3분의 1 나오는 거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얘의 5배를 x에다 더해야 됩니다. x 플러스 5 곱하기 5분의 4x 플러스 3분의 1 나오는 거고 5 분배하면 x 더하기 4x 더하기 3분의 5 역시 x 동류항 5x 플러스 3분의 5 나오겠죠? 다음은 얘의 마이너스 3배를 2x에다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2x 더하기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3분배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5 여기서 부호 빼먹지 말라고 제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5예요. 나와주면 답 나오겠네요. 자 x 1차항의 개수 A, 상수항을 B다 라고 한대요. 자, 간단히 해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0.5가 2분의 1이에요로 보이셔야 합니다. 알겠죠? 계산해 보세요. 네. 자, 볼게요. 5번이고요. 0.5가 2분의 1로 보여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둘 다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예요.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어. 2분의 10x-3에 여기는 뺄셈 연결이 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분모에 지금 여기 2분의 1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번에 분자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2분의 6x-4 그러니까 3x-2가 될 거고 우리는 앞부분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에다가 3x 마이너스 2의 5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15x 마이너스 10이 되고 8x 마이너스 15 나와주면 되겠네요. 1차의 개수는 8, 상수항은 마이너스 15, a, b의 값은 마이너스 120 나오겠네요. 자, 6번 문제 숙제로 하시면 되고요. 문제의 힌트는 어떤 다항식을 여러분 그냥 주저하지 말고 그냥 A예요 놓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x에서 7번, x의 2배에서 3을 빼고 그걸 a라고 한대요. x의 2배에서 2x에서 3을 뺀 것을 a다. x의 3배에 5를 더한 x의 3배에 5를 더한 숫자를 b라고 해줍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얘도 이렇게 써오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분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5 공유항 먼저 x가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있는 거고 x가 마이너스 3만큼 있는 거다. 마이너스 3분의 11x 플러스 6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숙제로 하시고요. 9번 문제 지금 풀어보시고 10번 문제도 지금 풀어보세요. 자, 9번 봅니다. P% 증가 한다는 거 여러분. 가격이 10% 오른다라고 하면 원래 A1에서 10% 가격 인상이다 하면 우리는 A 곱하기 100분의 110 합니다. 그쵸? 이게 X% 올랐다 치면 X% 인상이라는 표현이죠. 그쵸? 가격 인상, 가격 인하. 얘는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나오면 돼요. 그쵸? 자, 원래 A개씩 상품을 만듭니다. 생산량을 P% 증가시켜요. 100분의 100 더하기 P 나와주면 돼요. 그럼 문자를 사용하라고 했을 때 이거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분배해주면 100분의 100A 더하기 APAO 나오니까 얘를 또 분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 통분이 되어 있는 분수는 분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 100분의 100A 더하기 AP 써놓으면 여기는 약분해서 A 더하기 AP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야 돼. 여기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얘네가 다 똑같은 모양이다를 알아야 돼. 보고 나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10번 문제 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럼 한 변의 길이, 한 변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가 n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첫 번째 그림일 때 1 곱하기 4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그림일 때 2 곱하기 4로 만들어졌고 세 번째 그림일 때 3, 3, 3, 3, 3 곱하기 4 그러니까 n번째 그림이면 n 곱하기 4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한 변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가 n개일 때야. 한 변에 두 개가 있을 때 1 곱하기 4고요. 한 변에 세 개가 있을 때가 2 곱하기 4고요. 한 변에 네 개가 있으면 3 곱하기 4야. 지금 우리는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그러면 한 변에 n개가 있을 때는 n-1 곱하기 4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네. 그치? 계속 1씩 줄인 관계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바둑돌은 n-1 곱하기 4 또는 4n-4 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자, 방금 현우이가 뭐라고 했냐면 n제곱에서 n-2의 제곱을 뺀다라고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사실 우리가 그 분배 법칙을 여기까지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n-2예요 하면 얘는 3n-6이 된다요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n-2를 제곱을 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n-2 곱하기 n-2가 되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n이 요렇게 분배가 되어서 n제곱 마이너스 2n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우리는 요만큼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n제곱에서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를 빼주세요.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4 n제곱 속어 4n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알겠죠? 우리는 식을 항상 간단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는 답이라고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맞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는 이거 상관없겠네. 상관없네. 근데 이거는 가장 간단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4n-4다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분배 법칙 적용하는 걸 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겠죠? 똑같다라는 것도 이해되시죠? 네. 자, 11번, 12번.
자, 11번, 12번 선생님 풀어줄게요. 11번 봅시다. 문제를 읽고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강물의 흐르는 속력은 시속 3km. 자, 근데 강을 Xkm 우리한테는 내려가는 데가 있고 흐르지 않는 물에서 배의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강물은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를 거고, 강은 3km per hour. 자, 그래서 이 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km 전체 거리고요. 내려가는데 Y시간 걸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강물에 배가 그냥 떠 있으면 그 배는 떠 내려와요.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내가 강물을 10km per hour의 속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물의 속력과 나의 속력이 상쇄가 돼요. 그쵸? 나는 실제로 7km per hour의 속력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처럼 내려가는 데입니다. 내가 만약에 10km per hour의 속력으로 배를 운전해서 내려오게 되면 실제 속력은 13km per hour에요가 적용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하나씩 만들어 보자. 나는 지금 전체 거리 Xkm를 내려오고 싶고 강의 속력은 3이고 배의 속력은 뭐라고 표시할까? K예요 라고 합시다. 그래서 3 플러스 K 킬로미터 per hour로 내려오게 될 거고요. 그런데 총 Y 시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 만들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배의 속력입니다. 나는 K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식이 어떻게 나와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X는 Y 곱하기 3 플러스 K인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설명 잘 들으세요. 배의 속력을 K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니까 우리는 K는 어쩌고저쩌고로 식을 만들어야 돼요. 괜찮나요? 자, 그럼 분배하세요. 분배하세요. X는 3Y 플러스 YK고요. YK는 X-3Y인 거고요. 얘 반대로 이항해서 그러면 K는 Y분의 X-3Y 얘가 배의 속력,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배는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갈 때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배의 속력을 K로 나타내시오 라고 문자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그나마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오케이? 미지수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문제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하다 보면 연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 12번 문제 봅니다. 호수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이제는 둘레길이를 문자로 나타내달라라고 합니다. 호수가 있고 성민이 왼쪽으로 가고 유진이 오른쪽으로 가고 동시에 출발해서 40분 만에 만나요. 성민이는 X 킬로미터 per hour. 여러분 시속이라는 거, 유진이는 Y 킬로미터 per hour. 시속이라는 거.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러면 이거를 성민이의 케이스와 유진이의 케이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표를 채워주면 되겠다. 성민이는 X 킬로미터 per hour, 유진이는 Y 킬로미터 per hour. 그리고 40분을 우리는 여기에다 40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그쵸? 성민이랑 유진이를 40시간 달리게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3분의 2시간, 3분의 2시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3분의 2x가 성민이가 달린 거리, 유진이는 3분의 2y를 달렸고. 그쵸? 자, 그러니까 호수의 둘레의 길이는 요거 두 개의 합인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2y가 되는 거고 또는 얘를 3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y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쓸 때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무리 없이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성민이가 달려서 이만큼, 유진이가 달려서 이만큼, 둘이 만난다.
라는 건 한 바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때, 그치? 근데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이 이만큼 달리는 동안, 좀 더 가자. 느린 사람이 이만큼 달리는 동안, 빠른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달려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뭐다? 이 파란색이 한 바퀴를 더 돌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빠른 사람이 간 거리에서 느린 사람이 간 거리를 빼주면 얘가 한 바퀴의 요를 이용을 해주셔야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13번은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이거 풀 때는 여러분 요거 1번만 해줄게요. a-b 플러스 c인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2x-3y 플러스 z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4z 플러스 c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z. 얘 하지 말고요. 우리는 세로로 쓸 거예요. a는 2x, b는 y는 마이너스 3y, z는 플러스 z,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4z, c는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z. 이렇게 쓰고 나서 그대로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세로로 쓰세요. 여러분 알겠죠? 메모해 놓으세요. 여러분. 동류항을 세로 정렬한다라고 써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푸세요. 알겠습니까? 어,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자, 계산하면 그럼 x는 남는 게 없네요. y는 마이너스 9y 될 거고 z는 플러스 8z 될 거예요. 그쵸? 오케이. 14번도 숙제로 하시면 되고 14번에 3번 같은 경우는 여기다 x, y 바로바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먼저 통분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식을 보자마자 여기가 11호 통분이 된다가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랑 통분하면 분자만 남아요. 그 다음에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15번에서는 이거 지금 평균 문제인 거, 문제 쭉 봐봐. 수학 시험을 본 결과 점수가 A점의 학생 1번, B점의 학생 3명, 10명 평균에 A점이 어쩌고저쩌고 잘못 구했다. 잘못 구한 평균과 올바른 평균 차이. 여러분 이거 평균 문제예요. 그쵸? 평균 문제예요. 평균 문제 뭐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쵸. 평균은 총 점수 이용해서 구해준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푸시고 16번 문제도 풀이하세요. 자, 문제 봅시다. 점수가 A점인 학생이 7명이에요. B점인 학생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A, 5, 6, 7, B 받은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는 7A 플러스 3B가 이 10명의 총점이에요. 그쵸? 자, 총점이니까 평균은 10분의 7A 플러스 3B가 나올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잘못해서 A와 B 이렇게 A5, B5 그러니까 5A 더하기 5B 즉 10분의 5A 더하기 5B가 평균이에요로 잘못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잘못 구한 평균과 올바른 평균과의 차이예요. 얘와 얘의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A가 더 큽니다. 여러분 A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치? 그러면 차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그러면 10분의 7a 더하기 3b에서 5a 더하기 5b를 빼는 거죠. 뺄셈 할 때 왠지 현욱이 이거 할 때
괄호 안에서도 틀릴 것 같아. 맞췄나요? 계산하면 10분의 2a 마이너스 2b 나와야 되잖아. 맞았나요? 그러면은 10분의 2a 플러스 8b라고 써서 틀렸나요? 생각하세요. 알겠죠? 아니, 너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건 안 좋아. 생각을 안 한다는 소리야. 그거는 문제 풀 때 알겠어? 생각을 하면서 푸세요. 자, 그럼 답 쓸 때는 5분의 a-b입니다. 까지 써주셔야겠죠. 그렇죠? 차이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오케이. 16번. 의자가 X개가 있고요. 6명씩 앉고 4명, 한 의자에만 4명이 앉았습니다. 빈 의자가 4개. 그러면 X개의 이렇게 있는데 4개는 0, 0, 0, 0면 앉았고 1개는 4명 앉았고 나머지는 6, 6, 6, 6, 6, 6 전체 의자의 개수가 X개요 나온다라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학생 수를 문자로 표현하여라라고 하면 여러분 x에서 이만큼이 총 몇 개예요? 여기까지가 x-5 개의 의자인 거고 마지막 하나에는 4명 앉은 거네. 그러면 x-5개에는 6명 앉았어요. 여기에 하나 플러스 4에 대여 6x-30에 플러스 4에요. 6x-26 나와야 돼. 그쵸? 이지하게 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 자, 17번, 18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반에서 수학 시험을 본 결과 3명의 평균은 60이에요. 무슨 뜻이냐? 학생이 X 학생이 있고 Y 학생이 있고 Z 학생이 있는데 얘네의 점수를 더하면 평균이 60이다. 그럼 전체 총점은 180이다. 평균 문제는 여러분 평균 문제가 나오면 총점 생각을 합시다. A점을 받은 학생을 더한 4명의 평균은요. 60점보다 몇 점 높은지 여기에 A점을 받은 학생을 더한 4명의 평균은 60점보다 몇 점이 높은지 오케이?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야, 여러분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A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얘네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A 플러스 180이다. 총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야 되네. 왜? 얘네 3명이 총 합쳐서 180이니까 얘가 180 플러스 A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주자라는 거죠. 근데 얘는 총점이고 평균은 4분의 A 플러스 180인 거고 몇 점 높아? A가 60보다 크기 때문에 4명의 평균 점수는 60보다 높아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평균이 60점보다 몇 점 높아? 이렇게 요만큼 높다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4분의 간단하게 표시하면 4분의 a 플러스 180 마이너스 240 4분의 a 마이너스 60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다. 그쵸? 아니면 4분의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잠깐만 이상한데? 마이너스 180 맞네요. 농도 항상 똑같은 그림 그려서 문제 해결합니다. X% 100g, 10% 200g 섞어서 만든 농도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자, 여기 X%짜리 100g에는 X만큼 소금 들어갑니다. 10%짜리 200g에는 20g만큼 소금 들어갑니다. 섞은 혼합물은 300g이 총량이 되고 X 플러스 20이 되죠. 얘의 농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물 분해 소금에 곱하기 100이 나와서 3분의 X 플러스 20이에요.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가 농도입니다. 이렇게 단위를 쓰려면 괄호를 써주고 단위를 써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답을 표현하는 형식 여러분 이게 이런 게 갑자기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단위를 써야지 하고 마음먹는다고 절대 써지지 않아요. 알겠죠? 답을 표현하는 방식, 단위를 표현하는 방식 같은 거 평소에 익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19번, 20번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똑바로 읽고 풀이하세요. 19번 봅시다. 상품 한 개를 팔면 100원이 이익이 생겨요. 하나를 팔 때마다 100원이 생기니까 두 개를 팔면 200원이 생기겠죠? 팔지 못하면 60원의 손실이 생겨요. 자, A개를 사서 20%는 팔지 못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전체가 A개, 이 중에서 100분의 80A는 판매를 한 거고요. 20%인 100분의 20A는 판매를 하지 못했네요. 그쵸? 자, 100분의 80은 5분의 4죠? 5분의 4A는 판매를 한 거고 5분의 1A는 판매를 못한 거고요. 5분의 4A에 대해서는 플러스 100만큼의 이익이 생기고요. 5분의 1A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60만큼의 손해가 생깁니다. 그쵸? 그러면 얘랑 얘를 그대로 덧셈 연결해주면 되니까 5분의 검정색으로 5분의 400A 마이너스 5분의 60A 5분의 340A 답은 68A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다. A 신문을 보는 집은 P%, B 신문을 보는 집은 Q%, 아무것도 어느 신문도 보지 않는 아무것도 안 보는 집은 20%. 그러면 A에서 A, B 두 신문을 모두 보는 집은 몇 %인지 P와 Q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는 전체 이만큼 집이 있다라고 치면요. 그 중에서 A를 보는 거, B를 보는 거, 이렇게. 우리 이런 그림 뭐라 그러죠, 여러분? 앞에 보세요. 화면 보세요. 뭐 하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하네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전체는 당연히 100%일 거고, 어느 신문도 보지 않는 게 20%라는 건 여기 바깥쪽에 해당하는 걸 거고, 그치? 그래서, 자, 이만큼이 P%인 거고요. 요만큼이 Q%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운데를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왜냐면 P 플러스 Q는 80이 아니에요. 그쵸? P 플러스 Q에서 X만큼을 뺀 게 80%다가 나와야 돼요. 이만큼을 한 번 더하고 이만큼을 한 번 더했으면 여기가 두 번 들어가니까 겹치는 거 한 번 빼주는 그 식에 겹치는 거 한 번 빼주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 신문을 모두 보는 집 X에 해당하는 따라서 X는 으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X는 얘를 이쪽으로 80을 좌변으로 P 플러스 Q 마이너스 80이에요 라고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21번 문제 여러분 21번, 22번 여러분 숙제로 하시면 되고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1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골이고요. 그림 2와 같이 N개를 연결을 합니다. N개를 연결을 해요. 자, 그러면 보자. 얘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걸고 하나를 이렇게 건다라는 거죠. 고리를. 그쵸? 근데 이거를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둡어야겠다, 그치? 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겹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좀 더 파악을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길이를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건 두 개 붙인 거예요. 두 개,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고 파란색, 파란색 사이가 x예요. 그쵸? 자, 그럼 이 길이는 전체가 얼만큼이에요, 이제? 얼만큼이죠? y 빼기 x? 이 y에서 요만큼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여러분? 이 y에서 지금 겹친 부분을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문제 중에서 10cm짜리 그 테이프를 1cm씩 겹친다고 하면 10cm, 10cm. 여기 1만큼 겹쳤으니까 전체 길이 19예요. 요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지금 문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헷갈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씩 겹친다라는 거야, 지금? 얼만큼씩 겹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만큼이 얼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거가 y 빼기 x의 반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 빼기 x의 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y 마이너스 x인 거네. 맞나요? 이 y 두 개를, 고리 두 개를 연결할 때 이 y에서 y 빼기 x를 빼줘야 돼요. 맞죠? 두 개를 연결할 때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를 연결할 때는 어떻죠? 세 개를 연결할 때는 어때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도 또 y고요. 여기가 아닌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y 빼기 x를 3y에서 y 빼기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 마이너스 x니까 y 마이너스 x 두 개를 뺀다가 이게 두 개일 때, 여기가 세 개일 때. 여러분, 그럼 n개일 때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ny에서 y 빼기 x를 n-1만큼 빼야 된다 나와주면 돼요. 맞나요, 여러분? 괜찮나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분배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자, n을 y랑 한번 곱하고 n을 마이너스 x랑 한번 곱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y랑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x랑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ny 여기 요만큼을 먼저 계산하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ny 마이너스 nx 다음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x 이거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ny 플러스 nx 플러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n개를 연결하면 전체 길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ny 두 개니까 2ny 플러스 nx 더하기 y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오케이. 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10월 22일 숙제는 여러분 B스텝 마무리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화요일 날 학원 가지고 오셔서 하셔도 좋으니까 밀리지 말고 그때그때 하세요. 알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